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혜원 회계사입니다. 요즘 상속세제도 굉장히 복잡하죠. 상속세 개정도 이제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상속공제가 그런데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뭔가 빼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속을 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핵심만 요약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뉘게 됩니다. 인적공제에는 이제 기초공제 및 기타공제와 그리고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의 금액은 현행세법상 2억 원이고요. 기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거가족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다면 1년에 1,000만 원씩 19세까지의 연수를 이제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씩 기대여명 연수 기간을 이제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기초공제 금액과 기타 인적공제 금액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 2인이 평균인 우리나라 가족 구성원을 비추어 볼 때 기초공제 금액에다가 기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에 거의 대부분이 미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5억에서 30억 원 한도 이내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상속재산 가액에 대한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30억을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공제로 세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배우자 상속공제가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30억을 전부 다 상속한다고 해서 이 30억을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해서 최소 10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안 되면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 개시 당시에는 10억 원이었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이전에 이제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처분한 재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속재산 가액이 10억이 아닐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상속재산 가액이 설령 10억 이하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추후에 양도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리고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을 하셨고 이 가업승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피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서 최소 30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오너의 경우에도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 이상이 아니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 혹은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던 이제 오너의 가족분들은 이 가업상속공제를 거의 대부분 무조건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속공제 쪽에서는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추후 사후관리 요건이 있고 하긴 하지만 이것만 뭐 잘 지키게 된다면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세액을 말씀드리면 이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영농상속공제의 경우에는 이제 농업이나 임업, 어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영농상속재산가액을 30억을 한도로 해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업이나 임업, 어업을 하던 영농 자녀분들은 이 혜택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공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사망 당시에 예금이나 적금, 저금, 보험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투명하게 관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이때 순금융재산의 20%를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해주게 됩니다. 단 순금융재산의 20%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차감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공제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미반영되는 항목으로는 이제 교직원 공제 부금이라든가 군인 공제 부금 이런 곳들에 납입하신 부금 있죠. 이런 것들은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공제 부금들은 적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제 교직원분들이나 군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분들이 공제부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제 자체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공제부금을 빼서 은행이나 증권사나 이렇게 옮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을 구성해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이 상속공제를 적용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속인 분들이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0년 이내에 이제 본인과 부모님의 이런 처분했던 재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작은 원룸이라든가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중간에 이제 샀다 파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요, 이 상속주택 가액에서 이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6억 원과 비교해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해손실 공제의 경우에는요, 화재나 이제 붕괴, 폭발, 수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속재산이 멸실 혹은 훼손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뭐 흔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검토하셔서 상속세를 절세하시면 좋겠죠? 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